대한변협이 지금 테러 방지법이 뭐 통신감청이나 금융계좌 추적 등으로 인권이 훼손될 여지가 없다. 인권 대책을 갖췄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뭐 대한변협은요, 솔직히 최근 들어서 보수 쪽보다는 야권이나 진보 쪽의 영향력이 더 큰 단체였죠.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데 보면 솔직히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대한변협이 인권 침해 우려 해소책이 포함되었고 국민 생명 보호에 타당한 입법이다 하고 국회에 독자적으로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자, 여야가 뭐 금융계좌 추적 그리고 통신감청 그리고 국정원의 주도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의 인권이 훼손될 소지가 있지, 이것이 꼭 테러를 방지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야당들이 난리를 치고 있고 뭐 야당에 동조하는 자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협이 국정원의 테러 혐의자 추적 조사권은 과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권한이 테러센터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도 과대한 권한 집중의 우려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별도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도 기초적인 테러 대응법도 없어서 국민 보호를 위해서 시급하고, 인권 침해 우려는 테러 인권 보호관을 두는 등 기본적인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국정원이 이야기하는 이 계좌 추적이나 통신 감청은 검찰이나 국세청에서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에 가까운 제3자가요 이런 결론을 내렸으면 이걸 가지고 마치 무슨 과거의 유신 시대를 해상시키는 듯한 이런 정치 쇼를 필리버스터라는 해괴한 오줌 참기 기네스북 대회를 열어서요 계속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야당은 자수하세요. 내 분명히 장담하는데요, 야당 당신들은 3월 10일까지 이것만 하세요. 하면요 총선에서 100% 집니다. 빨리 마무리 짓고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안보는 협조하겠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다고 집중하는 것이 야권이 총선에 이기는 길이 될 겁니다. 제가 좀 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야당 좋아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국가적으로 야당도 따질 거는 좀 따져야 정부도 제대로 하죠. 따질 부분에 집중해서 따지고 그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따져서 국민도 야당도 도움이 됐으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걸 갖고 놀면 아마 개 피 볼 것 제 100%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요, 필리버스터를 하면 법을 지키면서 처음 하는 일인 만큼 모범적으로 좀 해야지 10시간 하고 5시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이 뭘 중요합니까? 즉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의제와는 상관없는 발언을 못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도 의제를 지키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쓸데없는 논문, 책 같은 거, 그 다음에 법령 같은 거 들고 와서 읽지 말고요. 지금 테러 방지법 이야기하면서 국정원이 그간에 저지른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갖고 학대해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 이런 논문 읽지 말고요. 그 다음에 사드 배치 이야기 하지 말고 새 모녀 사건 이야기까지도 했다는데요. 정말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저한테 일부 좌편향 인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티는 그 말하는 거 한번 들어봤나? 제가 그걸 왜 듣습니까? 제가 남 오줌 참기 대회를 왜 제가 관전해야 됩니까? 저는요, 야당이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분명하게 알고 여당이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제가 이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견이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그걸 봐야 됩니까? 하나마나 드러나마나 한 헛소리 하는 걸요. 그리고 그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든 컨텐츠로는 제일 처음에 시작한 김모부터 시작해서 그 컨텐츠로는 5시간, 10시간을 채울 만한 컨텐츠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 수준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모텔에서 하던 이야기를 국회에서 하면 5시간 이렇게 채울 수 있습니까? 이런 과정에요, 김종인 대표요, 필리버스터가 다수당의 견제를 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참 이분도요 슬그머니 많이 변해가네요. 제 이분 개인적으로 아는데요, 나이 들어가지고 소신 변하면서 욕심을 내는 거는 노욕입니다. 이제 뭐 욕심이 좀 슬슬 생깁니까? 뭐가 좀 될 것 같으니까요. 참, 그 연세에요 정치판에 나오셨으면 솔직히 따끔하게 원칙을 지키고 정말 진노들 버릇 좀 고쳐서 야당을 제대로 한번 건설해 놓고 가시면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으실 건데, 필리버스터가 다수당 견제의 유일한 수단입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필리버스터 하기 전에는 다수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하나도 없었어요. 선거구 획정을 갖다가 저렇게 몇 달씩을 끌고, 예? 지금 무슨 노동관계법이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 안 됐습니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 자체가요 다수당을 견제하는 아주 훌륭한 수단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필리버스터의 어제요, 강기정 의원은 임을 위한 형진곡이라는 노래까지 불렀답니다. 5시간 하면서요. 이분요 어제 김종인 체제에서 광주의 북어린가 그런데 이분 공천이 거의 배제되는, 거기에는 전략공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 전남대에 놓으셨는데요, 서울의 스카이가 아니라서 그런지 왜 운동권 중에서 이분을 제일 먼저 날립니까? 물론 이분요 좀 뭐 몸도 좀 쓰고 말도 좀 하고 했죠. 근데 이분 입장에서 친노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특히 몸을 바쳐서 굉장히 충성한 분인데, 이분을 문재인 대표가 한마디로 시범 케이스로 운동권, 그러니까 운동권이고 몸 좀 쓰고 말이 좀 험한 국회의원을 날리기는 데 있어서 시범으로 써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 어제 뭐라 했는가 하면요, 강기정의 필리버스터 보느라 마음이 짠하다, 그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멋있다 이러면서요. 한편으로는 이 강기정 자리에 누구를 꼽느냐, 문재인이 새로 영입한 20몇 명 중에서 양양자를 거기에 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친노 버리고, 스펙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새로운 친노를 받는다는 겁니다. 삼성 상무 출신 여자를. 그래서 강기정 의원이 공천에 사실상 배제된 채 필리버스터에 나섰다가 이렇게 울다가 나중에 바닥에 쓰러져서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분요 과거에 청와대 경호원을 뭐 폭행했니 어쩌니 하고 할 때 그렇게 용감하더니만 공천 앞에 저렇게 무너집니다. 정치 참 더러운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진노에서 그래도 8명인가 광주에 있는데 6명 탈당하고 저분하고 박여자 의원하고 아마 둘이 남았을 건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여태까지 진노가 자신들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는 저분을 돌격대장으로 썼습니다. 잘 써먹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친노가 좀 더 진화하고 운동권의 색채를 약간 빼고 뭡니까? 삼성의 상무 같은 사람을 앉혀야 되는 이런 좀 그럴싸한 행태로 변하려니까 가장 먼저 칼질하는 게요, 스카이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전남대 운동권 출신을 돌격대로 잘 쓰고 저래 버리는 겁니다. 이게 비정한 정치의 현주소인데요, 멋있다, 마음 짠하다 이렇게 트위터로 하는 것이 저분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분 속으로 뭘 하겠어요? 염장 지르나 나쁜 놈 일 안 하겠습니까? 자, 이 정치가 이렇게 더러운데요, 정치에 여야에 돌격대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당부드립니다. 필리버스터도요 쇼고 대국민 쇼고 선거운동이고 일종의 돌격대입니다. 이런데 총대 메고요 목숨 걸고 하지 마세요. 결국은 가치가 없어지면 다 버립니다. 임수경 의원 버리는 거 한번 보세요. 예? 임수경 의원을 2012년에 공천 줄 때 그 시점에서 통일이나 이런 가치하고
지금 뭐 북한이 핵 쏘고 미사일 쏘고 개성공단 문 닫고 사드 배치한다 할 때 같이 하고 인수위 의원이 부담되니까 가차없이 버리지 않습니까? 유인태 의원 버리는 거 한번 보세요. 유인태 의원은요, 저는 야권에 있는 인물이지만은 인품이나 자질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요, 허해갖고 복덕방 어디 주인 같아도요, 서울대 나오고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정무수석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들을 거 다 듣고 있다고 큰 소리 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공천 탈락된 날 그저께 저녁에 자기도 탈락됐는데 공천 탈락된 젊은 사람들 다 모아가 밥 샀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면서요. 근데 모욕을 가지고 그냥 일찍 내가 먼저 안 한다 해야 되는데 당이 좀 잘 되는 거 보고 가려고 욕심 부려서 이렇게 주황꼴을 보였다 합니다. 그 이 정치판이요, 있어야 될 사람은 쫓아내고 아주 더러운 인간들만 남겨가지고 평생 해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충성을 바친 사람은 어느 날 그냥 바둑판에 사석처럼 버립니다. 이분은요, 스스로나 주변에서 광주가 어려울 때 끝까지 당을 지켰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분은 그냥 날아갑니다. 자, 이분만 그렇습니까? 지금 홍일학 의원요, 홍일학 의원은 대구에서 과거에 국민주당을 쭉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구 도당 지부장도 했고 대구 지사로 민주당에서 누가 출마할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경북지사로요. 경북지사로 나서서 15% 득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을 인정받아 가지고 영남권 배력 케이스로 영남에서 쭉 당을 지켜온 사람이라고 공천을 줬어요. 지난번에 비례대표로요. 그래서 참 고생만 하다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다가 이제 비례대표가 끝나서 계속 정치는 해야겠으니까 김부겸 의원 옆에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거기 뛰고 있었는데, 거기서 솔직히 말하면 김부겸 의원은 지금 상대 후보한테 좀 많이 앞서 있다 이러지만은 저분은, 홍일학 의원은 뭐가 이기겠습니까? 뛰어도 이기지도 못해요. 김부겸, 홍일학 말고 다른 한 명에서 대구의 달랑 더민주당 후보로 지금 뛰고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없답니다. 그런데요, 그 홍일학 의원을 공천을 안 줬습니다. 공천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대구에. 과연 그 컷오프 25명의 기준이 그렇게도 확실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면 왜 홍일학 의원을 당선되는데 뛰는 것도 아니고 뛰어봤자 안 될 때 뛰는데, 그분이 뭐 좀 점수가 나쁘고 어쩌든 하더라도 거기 뛰어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라도 안 되겠습니까? 표라도 얻어오고요. 그런데 떨어뜨린 이유 중에 하나가 김부겸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홍일학 의원을 복당시키고 어제 탈당했지요. 공천을 컷오프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자기도 지금 탈당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강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렇게 버리는 당에서 자기가 지금 혼자서 뛰어서 당선권에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옆에 뛰는 사람을, 같이 뛰는 사람을 날려버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더민주가 대구를 그렇게 생각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김부겸이가 당선되면 바로 영남 출신의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으니까 문재인 측에서 홍일학이를 날리면서 대구에서 지금 더민주당 후보들이 다 욕을 먹게 만들어서 김부겸이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김부겸 의원이 말은 다 하지만 속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한기정 의원과 홍일학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를 보면서 참 저는 정치 뭉상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제가 참 정치판에 다시 발 안 디디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리도 없고 충성도 없고 배신, 더 나아가서 업무가 판을 치는 것이 이 정치판입니다. 이 정치판에서 그래도 충성하고 공천받고 그러고 자기 선거운동 좀 해보겠다고 10시간씩 필리버스터라고 하면서 책이나 읽고 있는 국회의원들 정말 한심합니다. 테러방지법의 본질은요, 베넬이 벌써 판단을 내렸습니다.